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무역 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그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인력이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해외로 진출해서 경제 건설에 종잣돈을 벌어들인 이들이 있죠. 60년, 70년대에는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70년, 80년대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사막을 휘젓고 다녔던 건설 근로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해외로 진출한 대한민국 산업 인력들. 그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는지,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 연수생으로 온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상생해 나가야 하는지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2월) 서울 여의도 비행장. 어머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거 가지고 가. 이 애미가 그동안 틈틈이 모은 것이요. 어머니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요? 있어서 주는 돈이 아니요. 내 아들이 지구 의대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애미가 되어서 겨우 요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어머니, 나라에서 보내주는 유학이에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 말 메고 갖고 가. 비행기를 몇 번이고 갈아타고 또 며칠을 날아가야 한다는데, 아이고 내 새끼, 가는 도중에 배 골지 말고 먹고 잡은 거 있으면 이 돈으로 사 먹으면서 가이. 알았지? 예, 어머니. 대한민국 경제인력의 해외 진출사.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광부와 간호사들의 서독 진출이다. 이를 얘기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인물이 있다. 독일에서 학위를 딴 대한민국 경제학 박사 제1호 백영훈, 바로 그다. 15불을 가지고 그 집어넣어가지고 그 써서는 안 되거든. 그건 써서는 안 될 돈이야. 점심을 딱 가져와 먹으라고. 나는 세상에 이 값을 모르겠어. 스튜어디스 보고 너 안 먹는다. 그냥 콕 갚아있어. 홍콩에까지 한 6시간 지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내렸더니 말이야. 바나나가 막 미야카에 이치가 잔뜩 있더라고. 바나나. 돈 1달러를 주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상인이 보따리 이만큼 사주더라고. 바나나를. 야, 살았다 이제. 그래서 평생 처음 바나나를 까먹고 배부르게.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태국에 가는데 또 음식을 가져와. 또 너 안 먹는다. 바나나 화장실에 가서 물 먹고 바나나 까먹고 왔다 갔다. 니들이 그때 갔더니 말이야 이제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젊은이가 속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인데 부드러운 마카로니라도 하나 시켜줄까요? 예? 마카로니요? 비행기에서 파는 음식이면 엄청나게 비쌀 텐데 마카로니를 시켜준다면 자기가 사주겠다는 말인가? 그럼 그냥 눈 딱 감고 먹을까? 계속 바나나만 먹어서 속이 뒤틀려 죽겠는데 어떡하지? 에랑 모르겠다. 땡큐! 결국 백영훈은 낯선 외국인이 주문해준 마카로니를 맛있게 먹었다. 이제야 뒤틀리는 위장이 좀 가라앉네. 살 것 같다. 근데 이 음식 비쌀 텐데. 그나저나 이 사람은 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지? 가만, 이거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머니가 주신 돈을 겨우 음식값으로 축낼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할 수 없다. 일단 도착하면 무조건 도망가야겠다. 예. 백용원 박사는요, 기내식이 비행기 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어쨌든 백용원 박사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유학 간 지 채 4년이 안 돼서 박사 학위를 땁니다. 우리나라 제1호 경제학 박사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백용원 박사가 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온 얼마 뒤 대한민국 현대사는 격변에 휩싸입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성실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통역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절실했다. 그것은 경제개발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원조에 소극적이었다. 국제수지 악화와 달러의 해외 유출 급증으로 국내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1961년 11월 박정희는 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갔고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경제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케네디 카카? 우리는 의회에서 귀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장께서 요구하는 경제 지원 요청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후진국보다 경제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한국의 원조와 관련해 기분 좋은 답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합니다. 본인은 박 의장께서 여기 온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조 문제 이외에 많은 논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조 문제 이외에 많은 논의들. 사실 이날 워싱턴 회담에서 박정희와 케네디 간에는 월남 파병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박정희가 원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 개발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의례적이었고 심지어 냉담하기까지 했다. 회장님. 정일건 주미대사.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저 다음 일정은 뭔가? 지금 바로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면 리셉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리셉션? 그 무슨 일정을 이렇게 빡빡하게 짰나? 이 사람이 이 숨도 못 쉬겠잖나. 죄송합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마땅치 않으셨습니까? 케네디 대통령하고 처음 만나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비스듬히 서더구만.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급히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하며 악수를 하다 보니 악수를 하는데 10분이 걸리나 20분이 걸리나? 길어봐야 1분이야 1분. 그 악수라는 건 마주 서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하는 거야. 당시의 상황을 매일경제신문사가 발간한 경제기획원 33년의 기록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1961년 11월 박정희 의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5개년 계획을 품 안에 지닌 채 워싱턴을 방문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버거와 미국 대외 원조기관 유솜의 킬렌 처장은 한국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판적으로 워싱턴에 보고했다. 때문인지 혁명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계획이라기보다 쇼핑 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케네디 행정부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배경훈 박사는 파독광부 45년사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1인당 GNP $80 수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미국의 원조를 기대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지만 큰 환대를 받지 못했다. 5.16 군사정변 직전 파키스탄에서 쿠데타가 있었는데 박정희 의장을 지원했다가는 자칫 아시아 전 지역으로 군사정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케네디 행정부의 분석이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경제 부분에 관한 한 미국의 지원을 얻는데 실패한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시켜줄 돈줄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독? 예, 카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은 이제 서독밖에 없습니다. 40대의 박정희, 그리고 30대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다. 서독? 근데 왜 하필 서독인가? 먼저 서독은 동독과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겁니다. 같은 분단 국가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올 3월 서독하고는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한 것도 있고. 그렇지. 저 서독하고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했었지. 서독이랑. 사실 같은 분단 국가란 이유만으로 선뜻 차관을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니야. 단 1%의 가능성만이라도 있으면 뚫어봐야지. 시행해보자고. 단 1%의 가능성. 당시 그 단 1%의 가능성을 뚫기 위해 서독으로 날아간 인물이 상공부 장관 정래혁, 상공부 공업국장 하민영, 그리고 독일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한 대한민국 경제학 박사 1호 배경훈 중앙대 교수 등이었다. 이들이 만나서 차관을 요청해야 하는 인물은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경제성 장관. 그러나 에르하르트를 만나는 일부터가 이들에게는 난관이었다. 신 대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주독 한국대사 신은균.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앉았다. 잘 안 됐습니까? 정 장관님, 경제성 장관 비서실에서 2시간을 넘게 있었습니다만 안 되겠답니다. 너무 바빠서 우릴 면담할 시간이 없답니다. 결국 우릴 만날 생각이 없는 거군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 에르하르트 장관을 면담도 못한 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겠고, 백 박사님. 예. 서독 뉘른베르크 대학원에서 공부하셨죠? 예. 그런데요. 뉘른베르크 대학이면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주장하는 오르도 학파의 본류인데 프리츠 포크트 박사 잘 아시죠? 예, 제 은사이십니다만. 에르하르트 경제성 장관이나 포크트 박사는 같은 오르도 학파입니다. 그 학맥을 좀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백 박사님, 그렇게 좀 해보시죠. 제 대학원 은사를 찾아가 부탁을 해보자.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